자, 이번 시간에 16강 할 차례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여러분 그 가처분에 관한 가압류 관한 등기 했는데, 뭐 작년 시험 문제 제가 이제 어딘가에서 좀 우왕좌왕 좀 찾아봤는데, 그 여러분 31페이지에 등기 효력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틀린 거 그랬는데, 거기서 보면, 자, 거기서 보면 그 4번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위한 가등기 있죠? 가등기. 그냥 가등기라 하면 되는데, 그 앞에다 또 문장을 좀 길게 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등기 나오죠? 가등기에 대해서 가압류할 수 없다. 틀린 말이죠? 그런 얘기죠, 지금. 그래서 그 가등기에 대해서도 가처분도 가능하고, 가압류도 가능하고, 그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고 있으니까 어딘가에 꼭 하나에 꼭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기억해자니까 뭐라고? 가압류 가처분은 부동산 일부에 안 되지만, 공유지분에 가능하고, 권리에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가처분이 나오는 거 쭉 아까 칠판에 여기다 적은 대로 받으시고, 이번 시간은 제 6장입니다. 뭐에 대해서? 207페이지 이의신청에 대한 얘기를 보자. 자, 그러면 이의신청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게 이의신청에 대해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그럼 이의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이의한다는 거 하는 게 뭐예요? 억울하다 아니게요. 억울하니까. 자, 내가 뭐예요? 자, 불만을 토론하겠다. 그게 이의신청이에요. 그 이의신청이라는 개념을 보게 되면, 이의신청은 일단 기본적으로 의의를 보게 되면 등기관의 등기 사무 처리에 있어서 결정과 처분이 부당할 경우에 인해서 불이익을 받게 된 자가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이의신청 규정에 의해서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지 않고 간편한 구제 절차에 대도록 구제받도록 하고 있다 써있죠. 자, 그래서 이 판례는 등기관의 결정 처분이 부당해서 등기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본다. 등기소를 상대로 이의신청하는 것이고 국가 상대로 뭐 한다는 게 소송한다. 국가 상대로. 자, 그래서 그 이의신청을 하라. 이의신청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의신청에 대한 요건은 등기관의 결정 처분이 부당할 거 나오죠? 그래서 등기관의 결정과 뭐예요? 처분이 뭐예요? 처분이 뭐하다는 게 처분이 부당해야지만이 이의신청할 수 있다. 그럼 어떤 결정이 부당하냐면, 자, 등기를 각하한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게. 어떤 처분이, 자, 등본교부 안 해준다는 게요. 그런 처분이 억울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등본을 떼어줘야 되는데 B라고 하는 등본을 떼어줬다는 얘기고, 억울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하라는 얘기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 자, 결정과 처분이 부당한데, 그 결정이 뭐예요? 결정 처분이 부당한 결정 처분 얘기죠? 결정과 처분이 부당하다. 그래서, 자, 부당입니다. 자, 그럼 이 부당은, 자, 무슨 부당이 있고, 적극적 부당이 있고, 이렇게 소극적 부당이 있고, 적극적 부당이 있어요. 소극적 부당이라고 하는 게 있고, 뭐가 있다는 게요? 적극적 부당이라고 하는 게 있다. 적극적 부당 얘기입니다. 자, 그럼 소극적 부당이라는 것은, 자, 받아야 될 등기를 뭐예요? 받지 않고 뭐 했다는 게요? 각하해버렸다는 게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니은에, 자, 결정 처분은 등기관 신청의 각하 결정. 등기부의 열람이나 여부 등을 거부하는 처분 있죠? 거기 이의신청 가능한데. 이 결정 처분의 부당을 해서 뭐예요? 거기 소극적 부당과 뭐로 나눠, 이거? 적극적 부당으로 나눈다라고 보시면 돼요. 소극적 부당과 적극적 부당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소극적 부당과 적극적 보게 되면, 자, 그 얘기가 뭐냐면, 자, 일단 거기 보게 되면, 소극적 부당은 법이 사무 처리하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이고, 자, 적극적 부당은 뭐예요? 법이 사무 처리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경우인데, 여기서 적극적 부당은 뭐예요? 부동산등기법 제 몇 조 29조의 각하사유에 관할 위반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써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이해해보자. 자, 그럼 이렇게 얘기다. 이 소극적 부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극적 부당이라는 것은 뭐 하지 말라고? 등기를 신청해오면 각하라고 하는 거 있죠? 각하라고. 각하라는 거 이제 각하라고 그러는데, 뭐 하지 않고 이거. 각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자, 등기를 뭐예요? 자, 뭐 하지 않고, 각하지 아니하고 등기를 뭐 했다는 얘기고, 등기를 받아줬다, 이제 그런 얘기고. 자, 이게 이게 적극적, 그러니까 등기를 뭐예요? 소극적 부당은 등기를 받아야 될 등기를 뭐 한다는 얘기예요? 등기를 각하한 것이다. 받아야 될 등기를 뭐 한 거, 이거. 각하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여러분 책 몇 페이지? 207페이지에 소극적 부당은 말 그대로 소극적이니까 법이 사무 처리하라고 규정한 거에 대해서 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사지 않고 뭐 한 걸, 각한 걸 말하고, 적법적 부당이라는 건 법이 사무 처리하지 말라고 규정한 것은 뭐예요? 뭐 한 거, 이거? 등기를 뭐예요? 실행한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등기를 받으라 그랬는데 뭐 한 거고, 각한 거고. 적극적 부당인 건 뭐예요? 각하라고 했는데 각하지 않고 등기를 뭐 한 거, 이거? 등기를 실행한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 실행한 것이다. 적극적 부당.
적극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얘기예요. 소극적으로 부당한 행위는 등기를 뭐 하지 않고 이거 받을 것을 받지 않고 등기를 뭐 한 거 이거 각하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적극적 부당은 뭐예요? 등기를 각하라고 했는데 등기를 실행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 각하한 우리가 각하 사이가 몇 회예요? 만약에 각하를 했는데 각하라고 나왔는데 몇 조에 29조의 몇 호부터 1호부터 자 몇 호까지 이거 11호까지 있죠? 11호까지. 그러면 29조에 11호까지 있는데 만약에 뭐예요? 부동산 일부에 뭐예요?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을 신청했어요. 농지의 전세권을 신청했어요.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등기를 뭐예요? 각하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조건 뒤에 맨 뒤에 모르는 소리가 나면 각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각하라는 단어가 나오면 당연히 뭐예요? 왜 각하했냐고 이의신청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신청하는 사람은 농지의 전세권 등기가 안 되는 거 몰라요. 안 되는 거 모르고 등기를 신청한다는 거죠. 그 등기를 각하하면 왜 각하냐니까 억울하다라고 이제 생각할 것이다.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무조건 다 뭐 하면 이거 각하를 해버리면 다 뭐가 하나다는 게 이인청이 하나다는 게. 근데 그 적정부당은 뭐예요? 등기를 뭐라고 이거 등기를 자 뭐 하지 말고 등기를 각하라고 한 것을 등기를 실행했다는 게. 근데 이걸 나눠보자니까 몇 조? 자 29조 몇 호하고 1호하고 자 1호가 뭐예요? 관할 위반입니다. 관할 위반. 자, 이렇게 관할 위반이다. 관할 위반 등기다. 관할 위반 등기.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예요. 사건이 뭐라고? 사건이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뭐예요? 아닌 경우다. 아닌 경우예요. 이유다. 자, 이런 것은 뭐예요? 이런 것은 등기를 뭐 해야 되는데? 각하를 해야 되는데, 각하지 못하고 등기가 실행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등기 실행된 것을 두 가지 분류로 이해해보자. 아니, 두 가지 분류로. 그 두 가지 분류로 이해해보면 그 두 가지 분류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뭐예요? 두 가지 분류는 것은 하나는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1호하고 2호 있죠? 요 하나 분류하고 또 하나 분류는 몇 호부터 3호부터 뭐예요? 11호까지다. 이제 그런 얘기 11호까지.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각하지 못하고 등기가 실행된 것은 관할 위반 등기라든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등기 있죠? 아닌 경우. 이건 뭐예요? 아닌 경우는 이건 절대무예요. 절대무효다. 등기관이 뭐 해줘야 돼 이거? 이거 직권말 써야 돼요. 그럼 직권으로 말소하지 아니하면 왜 말소하지 않냐고 뭐예요?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니. 왜 말소하지 않냐? 그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니. 자, 그럼 예컨대 만약에 등기가 실행됐는데 자, 이렇게 구분 건물 중에 이렇게 뭐예요? 복도하고 이 복도와 계단이라는 뭐예요? 복도와 계단이라는 뭐가 있어요? 이거 복도 계단이라는 구조상 공용 부분이 있어요. 구조상 공용 부분이 있다. 이 구조상 공용 부분 있죠? 이렇게 구조상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공용 부분. 이 구조상 공용 부분은 당연히 뭐예요? 자, 등기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건 팔아먹는 게 아니니까 아예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놈이 등기를 해놨어요, 지금. 1번에서 소유권 등기, 복도와 계단에서 등기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등기는 절대 뭐죠? 이거 등기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니까 등기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이 복도 계단을 뭐예요? 어떤 놈이 자기 거라 해놓고 여기다 철조망 쳐놓으면 이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하니까.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렇게 복도와 계단 같은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 대상 자체가 안 되는데 등기했다면 뭐예요?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은 이거 왜 등기해줬느냐? 응? 등기 받지 말아야 되는데 왜 해줬냐? 그래서 뭐예요? 이거 등기 왜 말소하지 않냐고 뭐예요? 그 말소하라고 이 신청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몇 호부터는 3호부터 18호까지는 뭐예요? 이게, 자, 나중에 뭐가 부합되면 이거. 실체 관계가 뭐하다면, 이 관계가 이 부합이 된다면. 자, 부합이 된다면 이 등기 뭐로 보자는 게, 유효한 등기로 보자는 게, 이게 대법원 뭐예요? 판례입니다, 판례. 대법원 판례다. 그 대법원 판례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자, 실체 관계 부합된 유효하니까, 이것은 뭐예요? 뭐하라고?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민사소송 문제다. 이건 무슨 문제라고? 판례니까 민사소송 문제지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이인청 문제가 아니라 이인청하지 말라는 얘기. 자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3호부터 11호까지 내용을 다 외워놓고 뭐라 하면 뭐뭐 없이 뭘 첨부하지 않냐고 뭐뭇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첨부하지 않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았다든가 첨부하지 아니하고라든가 자 뭐뭐 없이 동의 없이 이렇게 동의 없이 뭐예요? 동의 없이 등기가 실행됐다는 거예요. 동의 없이, 뭐뭐 없이. 동의 없이 뭐예요? 동의 없이
실행했다든가. 이게 다 뭐라고 이것은 나중에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한 등기니까 이건 소송하지 이건 이인청감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할 때 하여튼 지문에 봤을 때 앞에가 뭐예요? 관할 위반이든 뭐든 간에 뭐예요? 앞에 봤을 때 다 등기를 뭐 했다면 각하를 했다면 무조건 다 뭐예요? 이인청하는 거예요. 왜 받지 않느냐는 이게 왜? 니네가 볼 때가 관할 위반이지 내가 볼 때는 관할 위반이 아니니까 등기 일단 뭐예요? 나는 억울하면 법원에 뭐예요? 자, 법원에 자, 뭐 할 테니까 이의제기 할 테니까 뭐예요? 뭐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한마디로. 자, 등기를 뭐예요? 등기를 일단 받아줘라는 얘기야. 안 받아주면 인청하겠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그 기본 내용을 받으시면 자, 그래서 여기 넘겨보시면 아까 여기에 자, 208페이지 주쳐보자. 뭐라고? 각하 사유 중에는 관할 위반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만 인청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디귿번에 보시면 결정과 처분의 판단 시점 있죠? 그래서 등기관의 결정 처분의 판단의 시점은 이인청 사유로 하는 것이지 판단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절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시점이 언제냐 이인청에 대한 기준 시점 기준점 뭐예요? 등기관의 뭐예요? 등기관의 결정과 뭐예요? 처분시 있죠? 처분시. 이 처분시를 뭐예요? 처분시를 기준해야지. 절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신사실과 무엇을 신사실과 신증거 있죠? 신증거를 가지고 신증거를 모아서 인정할 수는 없다. 신사실과 신증거 갖고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보시죠. 그래서 이제 신사실과 신증거 갖고 안 되고 이거 다 받으시고 일단 머릿속에 자,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꼭 이해 쪽 기억할 사항이 뭐냐면 하여튼 각하한 것은 다 뭐예요? 각하한 것은 다 뭐한다? 인정한다. 근데 등기를 뭐한 것은 실행한 것은 뭐하고 뭐하면 관할 위반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다. 왜 말소하지 않냐고 인정하라는 얘기. 직권 말소하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예요? 첨부하지 아니하고 동의 없이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뭐예요? 이것은 유효하니까 이거 인정하면 안 된다. 이거 민사소송 문제지 인정할 수가 없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등기관의 결정과 처분시를 기준해서 인정하는 것이지 새로운 사실과 새로운 증거를 모아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바로 기억해 두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뭐냐면 이인청이라고 하는 것은 각하당해죠. 각하당한 당사자만 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절대 각하당했는데 이해관계는 있을 수가 없죠.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등기가 실행된 것은 뭐예요? 당사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거 이해 관계인도 뭐예요? 인정할 수가 있다. 이해관계. 이건 이해관계 대표인 사람이 채권자예요. 그래서 여기 기억에 이인청은 당의 결정 처분에 의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 자가 있을 때 등기가 실행됐으면 이해관계이네요. 그래서 여기 니은의 등기인청의 각하 결정에 대해서 등기인청에는 의무자 권리자 한해서 인정할 수 있고 각하니까 삼전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디귿에 자, 등기가 실행된 처분에 대해서는 뭐예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3자 있죠? 3자가 등기가 실행됐으니까 이인청할 수 있다. 얘기예요. 등기가 없으면 각하당했으면 각하당 당사자만 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뭐예요? 상속이냐 아닌자는 이해관계냐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이해관계일 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 이 사람이 채권자 대인청에 있을 때 이 채권자는 다 뭐라고? 왜 내가 채권자 대에서 등기한 것을 말소했냐고? 그 등기 말소한 게 억울하다. 라고 뭐가 가능하다는 게 이거. 이인청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인청에 대한 절차를 보자는 게 절차. 이인청에 대한 절차를 보게 되면 일단 이인청은 절차를 보게 되면 자, 거기 이인청서 제출하죠? 신청서. 이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이 신청서는 5글자입니다. 이 5글자니까 어디에?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요. 관할 뭐예요? 등기소에 제출한다. 이제 그런 얘기. 근데 그러면 그 이신청 어디다 하느냐? 이신청. 자, 이렇게. 이신청은 어디다 하냐면 이신청은 4글자니까. 자, 어디에? 지방법원. 짝수는 짝수예요. 혹시 여러분 꼬시려고 또 뭐라고? 여러분 또 헷갈리게 하려고. 관할지방법원 하게 되면 관할지방법원은 6글자예요. 이신청도 4글자 같은 짝수예요. 같은 짝수니까. 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청서는 뭐예요? 법원에 제출한다. 줄쳐보세요. 이신청은 당의 지방법원 4글자. 자, 신청서는 뭐예요? 등기소 3글자, 5글자죠? 관할등기소. 이렇게 짝수, 홀수를 마칩니다. 짝수, 홀수를 마친다니. 자, 그 다음에 신청기간의 효력. 그래서 이인청기간에는 제한이 없어요.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자, 그래서 기간에는 뭐가 없다?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이익이 있는 한은 꼭 뭐예요? 자, 이인청할 수 있다. 기간에 제한이 없다. 이인청 기간에 제한이 없다. 그래서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익이 존재하는 한은 뭐 이인청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요. 집행정지. 무슨 얘기냐면 등기사무를 정지하는 게 아니다. 뭐가 없다고? 집행 뭐예요? 정지 효력이 뭐예요?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 자, 다른 말로 뭐예요? 등기사무가 뭐 하는 게 아니라 등기사무를 정지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봐주자. 자, 그 말에 보면 이런 얘기 지금. 만약에 뭐예요?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사실 이게 뭐 작년에 한번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것도 한 8년 만에 시험 문제 한 8, 9년 만에 한번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가 또 나올까 이제 고민되는데, 자, 그 개념만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갑과 을이 뭐예요? 갑과 을이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는데 등기를 각하당했다. 각하당했으면 뭐예요? 신청서는 관할 등기소 들려오라 그랬죠? 워낙 법원에서 하는 일이 많으니까, 자, 어디 들려와라는 얘기예요? 관할 등기소를 한번 들려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자, 이 신청을 이제 뭐예요? 이 신청서를 관할 등기소 내죠? 자, 신청서를 받은 뭐예요? 받은 법원에서, 이유 있다. 우리가 뭐예요? 뭐 한 것이, 각한 것이 미안하다 하게 되면 등기를 뭐예요? 등기를 받아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관이 뭐 한다 그래요? 상당한 처분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유 없다. 이유가 없다 하게 되면 뭐 하면 돼요? 이유가 없다 하게 되면 당연히 어디에다가 이유 없다 하게 되면 자, 이 법원에 뭐 한다는 게 법원에. 예? 자, 이 지방법원에 3일 이내에 뭐 해줘요, 이거? 3일 이내에 송부해준다. 송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예요? 그러면 갑이 돈이 필요해서 을과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는데 자, 뭐예요? 각하당해죠? 억울하죠? 그러면 돈이 급해요. 왜? 사업하는 사람은 얼마나 지금 곧 부도날 것 같은데 얼마나 급하겠냐. 그래서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또 뭐예요? 또 병이라는 사람하고 또 저당권 등기합니다. 그러면 이 집행경기 효력이 없다는 것은 등기사무를 정지하는 게 아니에요. 등기 집행을 정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등기를 받아주죠? 그러면 이 법원에서는 뭐예요? 법원에서는 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 결정 내리죠? 이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유 없다. 자, 이유 없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다. 이유 없다면 이제 어디에? 그 고등법원 대법원에 항고 재항고합니다. 근데 이유 있다 하게 되면 니네가 보니까 이유가 없다고 해서 보내는데 우리가 있으니까 이유 있으니까 뭐 등기 받아주는데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하고 뭐예요? 순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법원은 뭐 하기 전에 결정 전에 이렇게 결정 전에 뭘 명해줘야 돼 이거 가등기라든가 가등기 또는 뭐예요? 이해 부기등기합니다. 이해 부기등기. 그 이해 부기등기라는 것은 아까 여기 지웠지만 구조상 공용 부분에 대해서 이 복도와 계단 같은 이렇게 복도와 계단 같은 뭐예요? 구조상 공용 부분에서 이 보존등기에 따르죠 갑이. 자, 그럼 여기다 부기등기로 뭐예요? 이해 부기 이의가 있다. 이 건물에 이 복도 계단 이 등기부에는 이의가 있다. 이렇게 해둔가. 아니면 뭐예요? 가등기를 명한다는 가등기를. 이 전입니다. 후에 명한다고 틀려요. 전이에요. 그래서 자,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가등기 일단 해놓습니다. 1번. 저당권 뭐예요? 설정. 청구권에 가등기를 뭐예요? 가등기를 이제 누가 앞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의 신청에 대한 원칙은 당사자 신청지를 원칙으로 하고 촉탁 있죠? 근데 등기관의 직권과 법원의 이 명령이에요. 법원의 명령. 이 법원의 이 명령도 있다. 명령에서. 그죠? 그러면 일단 뭐예요?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니까 이 의뢰 등기 2번 뭐예요? 저당권 등기 이 등기 받아주죠? 받아주면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뭐 하게 되면 자, 법원에서 이유 있다 하게 되면 나중에 본등기 하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시험 문제 중요한 게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이의신청과 신청서를 법원에 낸다 그러면 틀리고 신청서 4글자 짝수 지방법원 짝수 이제 관할지방법원 유속글자 짝수 요거 이의신청서 5글자 홀수 그냥 등기소도 홀수고 관할등기소 이렇게 자 마치고 기간에 제한이 없고 이익 있는 한 이거 계속 뭐 하라고 이거 계속 말소하라고 이 보존등기 계속 말소하라고 자 말소하라고 이의신청 관하다 기간 말소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기간에 제한을 두면 말소 못할 거예요. 그 다음에 집행령 효력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저당권 등기 이렇게 받아준다. 자, 그 다음에 결정 전에 꼭 뭐예요? 가등기를 명한다. 그런 점을 좀 봐주자. 그런 점.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 그 이인청의 절차 꼭 줄쳐놓으시고. 자, 기간과 효력. 기간은 뭐예요? 자, 제한이 없다 그랬고. 그 다음에 집행경리 효력이 없다. 그 써두세요. 뭐라고? 자, 등기 집행을 정지하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뭐라고?
등기 사무를 뭐예요? 등기 사무를 정지한다, 정지하지 않는다. 정지하지 않는다. 그렇게 봐주자. 그 등기관의 조치 나오고 각하 결정 이인청일 때는 뭐 상당한 처분해준다 그랬죠? 등기 완료가 할 때는 뭐예요? 그 등기를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등기 직권 말소하면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등기가 실행된 거 있죠? 그 실행된 것은 뭐예요? 이런 등기는 등기관이 뭐 하면 돼 이거 직권으로 말소해버리면 되겠다. 그런 얘기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자 거기 보게 되면 자 동그라미 뭐예요? 동그라미 그 4번에 관할지방법원의 이의 결정 전에 처리 나오죠? 그래서 줄쳐보자. 뭐라고 돼 있어요? 관할지방법원은 이에 대해서 결정 전에 등기관한테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자, 그 가등기를 명할 수 있다 그랬죠? 뭐 이의부기 등기한다든지 있는데, 하여튼 이의부기 등기란 뭐예요? 가등기를 명한다.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이거? 자, 전이라 그랬어요? 후라 그랬어요? 전에 가등기를 명한다. 그렇게 전에 가등기를 명한다. 후가 아니라 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5번 이인청에 대한 관할지원의 결정과 항고 나오는데, 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상당한 처분해서 등기 받으라 그러고, 직권 말소하라 그러고, 자, 그 다음에 그 항고, 대항고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 벌칙에 이제 부동산 등기법, 자, 벌칙 나오죠? 이거 과태료 얘기 나오죠? 과태료 형벌 나오는데, 과태료는 일단 기본적으로 등기법상의 과태료는, 자, 거기 뭐나, 이거, 뭐 빠졌네요. 토지나 건물, 뭐가 들어가야 돼, 여기. 토지란 말이 들어가겠죠? 토지나 그 건물의 분할 면적 증감 등에서 토지나 자 토자가 빠졌습니다. 토지나 건물의 분합 면적의 증감 등에서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는 등기 명인이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다 써 있죠. 그래서 의무를 이해하지 않으면 건물만 과태료 50만 원 있다고 우리가 변경 등기. 그래서 다만 토지에 대해서는 뭐예요? 지적소관청이 자 촉탁 의무가 있어서 뭐가 아니라 했어요. 이거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 했어요. 근데 형벌 같은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얘기인데. 뭐에 대해서 거기 이제 그 등기 사무에 대해서 등기관이 그 등기관과 그 밖에 지방법원 동지원에 있는 등기소에 등기 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또는 그 직에 있는 자는 뭐 직무에 알게 된 등기필 정보의 작성 또는 관리에 관한 비밀을 죠. 왜? 그 등기필 정보에 관한 내용은 그 의무자만이 뭐 쓰는 내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다음에 등기부에 부실기록하는 등 등기 신청 촉탁에 제공하는 목적으로 등기필 정보를 취득하거나 자, 그 정보를 알면서 등기 정보를 제공하는 자라든가 자, 위 부정한 취득한 등기필 정보를 목적으로 보호하는 이 등기필 정보에 관련돼서 그 등기필 정보에 그 번호를 기재하게 된 거니까 관련돼서 위반한 자는 자, 이 자는 뭐예요? 2년 이하의 징역과 얼마가 있다는 게 1,000만 원의 벌금이 있다라고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과태료가 있고 형벌이 있어요. 과태료는 뭐예요? 과태료는 자, 우리가 뭐하고 뭐고 이거 60일 이내 이전 등기 안 한 거 있죠? 그래서 60일 이내 이전 등기 안 한 게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에서 보존 등기 안 한 게 거기 이번에 그 얘기입니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뭐예요? 보통 의무가 주어지는 게 신청지의 예외로서 의무가 주어지는 게 기본적으로 뭐예요? 부동산 등기법 부등법은 자 부등법은 몇 개월이라고 이게 1개월입니다. 자 근데 부특법은 부특법 이 특자 보시고 이 부특법 있죠? 특법 특단 이게 단속조항입니다. 강행 규정이면서 단속조항입니다. 자 부특법 얘기했을 때 이게 60일입니다.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는 뭐예요?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자 건축물 대장이 다 만들어지고 대장이 만들어지고 대장이 만들면 언제든지 뭐예요? 보존 등기 하죠. 근데 갑이라고 하는 뭐예요? 건물 소유권자가 이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 안 하고 미등기 상태 을하고 매매 계약을 맺었으면 대장이 만들어졌으니까 언제든지 보존 등기 가능하니까 계약 맺은 날부터 며칠 날이고 60일입니다. 계약을 맺은 날부터. 근데 자 만약에 건물을 3층짜리 건물을 짓다가 2층만 졌는데 1층이 남았죠. 자 그러면 대장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자 을하고 뭐 이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맺으면 자 보존 등기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다 건물 다 짓고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고 보존 등기 했을 때부터 60일이에요. 소유권 등기는 뭐 이게 이제 이전 등기가 중요한데 자 뭐하고 뭐고 이거 매매하고 뭐예요? 증여로 나눕니다. 이 증여는 뭐예요?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이에요. 이 매매는 자 매매니까 반대급부가 있죠? 반대급부가 있는 날부터 며칠이에요? 또 60일이에요. 그래서 자 보존 등기와 이전 등기 자 60일 기간에 하지 않으면 그 취득세에 관한 산출세액이 있어요. 취득세가 아니라 취득세에 관해서 산출되는 세액 있죠? 그 세액의 5배의 과태료가 있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그 형벌은 뭐예요? 형벌은 뭐하고 이거
미등기 전매 금지와 그다음에 뭐예요? 자, 미등기 전매 금지. 그다음에 중간죠? 중간 생각 등기니까 미등기 전매. 중간 생각 등기하고 허위 기재 원인을 증여를 매매를 했다 그랬죠? 그게 자, 단속 규정이라 그랬어요. 3년의 징역과 1억 원의 벌금 있죠? 그런 벌칙이 있다니까. 앞에서 배웠던 얘기니까 그렇게 정리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예요? 그 이의신청 문제가 나왔던 게 이제 우리가 언제까지 나왔던 게 17회까지 나왔던 게 그게 이제 뭐예요? 그게 그 시험 문제 올해 이제 10년, 이제 9년 차에 나온 거예요. 9년 차에. 그 17회 나왔는데 26회 나왔으니까 9년 차에 나왔어요. 그 9시에 안 날 거라 생각했는데 9시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한번 봐두시면 자,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여러분 거기 일단 1번 문제는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인청에 관한 설명서 옳은 거를 쓰는데 거기 1번에 관할지방법원의 6글자예요.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다 그랬으니까 5글자예요. 이거 맞지 않다. 그래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2번은 등기관의 처분에 등기관의 처분이 적당하냐 부적당하냐 시점은 뭐예요? 이의심사실을 기준한 게 아니라 등기관의 결정과 처분실을 기준하니까 틀렸다니. 자, 그 다음에 3번에 등기관의 처분에 새로운 사실을 모아서 새로운 사실과 새로운 증거 모아서 하면 아니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집행적 효력이 있다 그런 게 없다 그랬죠. 신청은 서면이고 기간은 대상 아무런 제한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니까 자, 이익이 있는 한은 언제든지 뭐 하라는 게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번 답이고. 그 다음에 17회 때 문제는 이제 뭐 요게 지금 올해 26회 나왔던 문제 유형과 비슷하고 자, 2번 문제는 왜 그러냐면 이의신청에 대한 얘기는 자 보세요. 1번에 동의 없이 나오죠. 출시돼 동의 없이. 그래서 항상 저당권 설정에 동의 없이 등기가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야, 그것은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뭐가 부합되면 여기 지웠네 여기. 동의 없이 여기 동의 없이 동자만 나왔는데 동의 없이 나오게 되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자, 이의신청할 수 없다. 그게 답이에요. 1번. 근데 거기 2번은 뭐예요? 상속인이 아닌 자죠? 상속인이 아닌 자는 이해관계냐 아니에요. 그 상속 등기에 의혹하다고 이의신청할 수 없어요. 상속인이 아닌 자니까. 그 다음에 3번에 등기 말소에 관해서 이해관계 있는 3자의 승낙서. 자, 주시세요. 그 첨부하지 아니하고 3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자, 이거는 이의신청할 수가 없다니까. 나중에 그 1번하고 3번은 자,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뭐하니까 유효하니까 자, 이것은 뭐한다는 게 유효하니까 이의신청 세상이 아니다. 자, 그건 소송 문제다. 그 다음에 4번에 채권자 대위 나오죠? 그 채권자 대위는 뭐예요? 그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왜? 이 사람은 이해관계이니까. 왜 내가 채권자 대위로 등기한 것을 말소시켰느냐? 억울하다. 이거 이의신청이 안 하다.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각하결정에 대한 각하결정했죠? 이의신청 있죠? 그러니까 등기가 실행됐으면 이해관계인. 등기가 실행이 안 됐고 각하당했으면 당사자에게입니다. 그래서 이제 틀린 거니까. 이건 짬복식인 거예요. 짬복식.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그래서 거기 되면 그 4번 문제가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겁니다. 작년 시험 문제. 자, 작년 시험 문제 쉽게 나왔죠? 뭐라고?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거라서. 자, 1번에 새로운 사실과 새로운 증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틀린다는 얘기예요. 할 수 없다 그랬죠? 새로운 사실과 새로운 증거로.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상속이 아닌 자는 뭐예요? 이해관계 아니다는 얘기죠. 신청은 구술이 아닌 서면을 가고 기간이 정했다 그랬죠? 이의는 집행경제 효력이 없다는 얘기죠. 절대 이의는 뭐예요? 자, 등기사무를 정지하지 않으니까. 자, 아까 뭐예요? 자, 시간이 계속 가니까 그 1순위자의 뭐예요? 을이라는 1순위자의 그 자, 순위를 보전해 해서 가등기 결정 전에 가등기를 해줘야 돼요. 가등기 명한다. 자, 그다음에 뭐예요? 5번 등기인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관의 각하결정에 부당하는 사유로 뭐예요? 사유면 족하다는 얘기죠. 각하결정에 부당하면 한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그 이의신청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자, 그 등기법에 대한 그 개념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여튼 등기법은 여러분 시험이 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자, 하여튼 전략적으로 따질 때 시간을 뭐예요? 1년간 붙으려게 되면 일단 민법하고 학계론, 민법은 특히 해갖고 한 70점 정도 맞으려고 노력하고 학계론은 뭐예요? 민법보다 이제 더 공부를 열심히 안 했으니까 50점대로 끝나고 그 다음에 2차 과목은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여튼 지적으로 승부를 내갖고 지적의 점수를 12문제에서 10문제 났고 이 등기는 뭐예요? 공부한 시간이 이제 쭉 작으니까 한 6문제, 16문제 맞고 뭐 한 세법을 16문제 중에 10문제, 9이나 10문제 맞았고 그런 식으로 60점으로 가는 방향 그렇게 전략을 짜야 돼요. 하여튼 뭐 물론 공식법도 열심히 하시고 공식법만 하면 점수가 잘 나와요. 근데 그만큼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여튼 등기법은 하여튼 6문제, 많게는 7문제 그 정도 나오도록 열심히 중요하다는 거 잘 그것만이라도 보면 점수 잘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보자. 자, 하여튼 쉬었다가 2편
공간 정보를 이제 가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